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던 걸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죠. 우리의 뇌가 정말 그것에 맞는 속도와 정도와 크기로 진화해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에 소통의 법칙은 변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벌써 한 1년 8개월 전에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연을 했다가 사실은 너무 들어주시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날짜도 안 까먹고 있네요. 2018년 10월 31일 15시 20분. 이날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넥스트 컨텐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 컨퍼런스 말 그대로 미래 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해지는가를 다루는 컨퍼런스였습니다. 맨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요. 제 강의가 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컨퍼런스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강의에 32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의 강연 제목이 바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과 1년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 단 32분만이 들어주셨던 이 내용을 이제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내용을 그때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왜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모든 분들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자, 저는 그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이미 많이 피곤하다. 왜? 너무 많이 만나고, 너무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접촉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쓸 때가 심지어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을 할 때보다도 더 많이 힘들 때가 바로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들입니다. 이건 굉장한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힘든 육체 노동이나 아니면 힘든 스포츠에 준하는 그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나를 아껴주는 시부모님, 나에게 잘 대해주는 직장 선배, 내가 존경하는 은사님, 그리고 나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이 순간도 잘 살고 있는 나의 남편 혹은 부인,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분들이 화상통화하자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별로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밖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거대한 도시와 국가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는 데 쓰는 사회적 에너지를 이미 거의 소진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에너지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상통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그리고 텍스트화된 그런 메시지들을 주로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재밌게도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래라고 한다는 거죠. 자주 가는 커피 전문점에서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이나 아니면 알바생이 나를 알아보니까 이젠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밑에 달렸던 댓글들은 거의 대부분이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도 그래요. 혹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아, 정말, 정말 저는 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말 거는 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수많은 내용들이 달리고 있죠. 그리고 저 역시 공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뇌가 이러한 거대 도시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과 회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 도저히 말로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그런데 우리의 뇌가 정말 그것에 맞는 속도와 정도와 크기로 진화해 왔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뇌는 여전히 우리가 1000년 전, 2000년 전 혹은 10,000년 전에 원시 수렵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아마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늘 능숙하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회의하고 대화하라는 그런 사회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뇌는 아닐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여전히 우리의 뇌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만나게 설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잠을 잘 자고 그리고 푹 쉬는 걸 좋아하는 뇌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과 비대면 사회에서 여전히 단절성을 우려하는 이 양쪽을 다 만족시켜주는 서비스는요, 항상 보면 나왔을 때 사업적으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버. 합법화가 진행된 도시에서는 예외 없이 그 도시의 택시 산업을 완전히 재편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흡수해버렸죠. 자, 그런데 우버는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아주 전에 없었던 기술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편리함 때문에 우버는 이런 장악력을 가졌을까요? 사실은 아니죠. 우버는요, 택시에 비해서 훨씬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이죠. 손만 들면 됩니다. 손만 들면 오는 게 택시예요. 그런데 우버를 설치해야 됩니다.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이 우버를 그때 당시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와이파이 상황에서 다운로드 받는다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겠죠. 간신히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카드 정보를 집어넣어야 돼요. 카드 정보 집어넣는 게 스마트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란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6자리의 숫자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집어넣어 본 적은 저는 지금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난관은 유효기간과 그 다음에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연월을 쳐야 되죠. 어쩌면 그렇게 내가 집어넣기만 하면 그게 연월이 월연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넣을 때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팅을 하는 걸 기꺼이 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제 설치만 하면 우버는 한 번 쓴 사람은 없죠. 한 번도 안 쓴 사람만 있을 뿐이죠. 왜? 내가 이제 입력을 하고요.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실시간 피드백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만약에 콜택시를 불렀다고 하면 분명히 15분 후에 도착합니다라고 그 콜센터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그 15분 동안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한 채 나는 그 택시를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을 쳐다보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분 매 초당 나와의 거리가 얼만큼 좁혀지고 있고 어디로 오고 있으며 얼마쯤 있다가 오는가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제 나한테 실시간으로 매우 정교하게 피드백이 옵니다. 오히려 나는 부르지도 않았고 혹은 손을 들어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죠. 자, 이런 걸 게임적 요소라고 하죠. 게임은 늘 스코어처럼 실시간 피드백을 주니까요. 또 하나의 요소가 뭡니까? 바로 비대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버의 기사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옵니다. 이제 나에게 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기사님과의 대화를 적게 할 때의 그 달콤함 혹은 그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그 느낌 정말 달콤하죠. 바로 이런 게임적 요소와 그리고 비대면적 요소가 합쳐진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2020년을 전후로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욕구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비대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저 역시도 성인이 된 지금도 전화를 해서 메뉴를 불러주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한 그릇을 시킬 때 그 어려움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그리고 그분과 대면에서 혹은 대면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한다는 걸 느끼고 이젠 더 이상 전화를 들지 않죠. 자, 이게 우리 사회의 첫 번째 소통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나의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라고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아내를 우리 와이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바꾸면 our wife라고 하는 엽기적 표현이 되죠.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 우리 집. 무남 동료 외동딸도 자기 아빠를 우리 아빠라고 부릅니다. 즉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자아는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훨씬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착각을 원투 그리고 라이크의 혼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하는데요. 대부분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를 뺀 나머지 모든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많이 놓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강해져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그저 탐닉하는 행동을 인정투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남의 인정을 받아서 나의 자아를 확립하거나 나의 자아를 인식하려고 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죠. 이분은 인정투쟁보다 더 쉬운 말로 평가합니다. 남의 감탄에 목매는 현상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감탄에 굉장히 목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감탄을 내가 하는 감탄으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겠죠. 왜? 이제 남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남들이 그저 다 가지고 있는 걸 그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원하는 이런 원트의 시대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갈 겁니다.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대박보다는 완판의 시대가 오겠죠. 대박은 뭡니까? 하나의 설계도로 몇백만 명이 구입을 하는, 하나의 제품을 몇백만 명이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완판은 뭘까요? 다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업들도 그저 하나를 가지고 수백만 명이 구입을 하는 그런 대박의 신화에서 벗어나서 다종 소량 생산을 해서 그리고 완판을 매번 만들어내는 능력과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소비자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마무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대면의 사회는 온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직접 만나고 있지 못하니까요. 자, 저는 이 비대면 사회에서 떨어지는 온도감, 이 온도감이 떨어진다라는 걸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장면 중에 하나가 온갖 기술이 동원된 일본 BBT 대학의 올해 2020년의 졸업식이었습니다. 아, 정말 로봇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학생들은 오지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졸업생들의 얼굴을 담은 태블릿을 이 마네킹 같은 인형이 그리고 총장님 혹은 학장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받고 이렇게 퇴장하죠. 굉장히 차갑죠. 그런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양쪽이 실시간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오히려 완전히 위배했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따뜻함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정말 가슴이 촉촉해진다, 따뜻해진다라고는 온도를 느낄까요? 바로 두 사람 사이가 매게 되는 어떤 물질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뉴욕 타임스가 당신에게 신문으로 종이 신문으로 배달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태블릿에 온라인으로 배달되는 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온라인으로 태블릿에 배달되는 게 좋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당신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뉴욕타임스의 신문이 종이로 배달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겐 온라인으로 배달될 겁니다. 자, 구독료가 얼마까지면 구입하시고 구독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태블릿에 배달될 때보다 종이 신문으로 배달될 때 훨씬 더 많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선택은 결국 디지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실존하는 무언가에 마음을 더 두고 그걸 지불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미래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두 가지를 다 한 번씩 가져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경우에 이런 시도를 하는 정말 지혜로운 장면들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한 기업이 후원하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아카데미,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졸업식은 아까 그 일본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오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이걸 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이제 청중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을 직접 받으러 온 10% 정도의 그 수료생들 옆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 떨어져 있는 빈 공간에 놀랍게도 그 수료식을 준비한 분들은 실제 그 자리에 오지 못한 다른 수료생들을 모두 얼굴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앉혀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료식에 그래서 직접 온 이 친구들은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아주 쉽게 찾습니다. 왜? 내 친구들이 이미 와 있거든요. 내 친구들이 이미 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앉자마자 그 친구들한테 말을 걸고요. 그리고 셀카를 같이 찍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꽃다발을 그 친구들에게 주며 "너도 수고 많이 했어. 너도 힘들었지. 야 우리 해냈어."라고 그 친구들과 사실은 온라인으로 집에 있는 친구지만 현실 세계에선 이미 정신적으로는 바로 이 자리에 이미 온 것과 다름없는 그 친구들을 만지고 그리고 악수하더라고요. 자,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작은 발상의 전환 하나가 만드는 물리적 실존감과 그리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봤던 그 어떤 졸업식보다도 더 정겹고 그리고 의미 있는 졸업식이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세상에 바뀐 소통의 환경에서 여전히 소통의 인간의 소통을 유지하는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대면 소통, 그리고 원태에서 라이크로의 전환,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개인차, 여전히 중요한 실전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더 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비대면 소통을 이해하고 우리의 본질을 거기에 맞게 발전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대면된 대로 그리고 단절된 채로 그리고 그것을 운명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일이었습니다.